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이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눌 주제는 이재명 엉터리 경제 이론 꺼냈다가 망신살법 쳤다라고 하는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8년 전 폐기됐던 호텔 경제론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아무런 고민 연구도 없이 다시 꺼냈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엊그제 여러분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권영국 후보, 네 후보가 나와서 벌였던 TV 토론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시간 약 40분 이상 진행됐던 TV 토론을 끝까지 봤는데, 이 TV 토론의 인상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잡는 이준석. 대단하던데요, 이준석. 물론 이제 태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TV 토론이 사실상 지지층의 또 어떤 이제 표 행사를 결정한 사람들의 결심을 바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TV 토론의 성격이 그래요. 이건 미국에서도 연구가 됐던 거고 한국에서도 그런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율을 바꿨느냐? 거의 그런 게 아니 있더라도 1, 2% 정도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선택 편향, 확증 편향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저거 말 잘하네? 그거 봐. 저 잘난 체하고 말만 잘하지. 속은 비어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게 확증 편향의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인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들 얘기고 그래도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인텔리게층 또 식자층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준석 저거 역시 똑똑하긴 똑똑하네. 이재명 잡는 거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호텔 경제학 이게 말이죠. 2017년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게 당내 경선 때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에 그때 안희정 당내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꺼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역 화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지역 화폐를 찍어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뿌려주면 이걸 가지고 돈 쓰고 그다음에 또 빚 갚고 또 물건 사고 또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상점에서 또 번 돈만큼 또 다른 데서 뭘 또 구매를 해서 또 계속 수요가 창출돼가지고 경제가 선순환된다. 이게 호텔 경제학인데 그때 꺼냈던 이론을 다시 꺼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죠. 아무리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짚을 건 짚자. 그래가지고 방송 때 특히 이준석 후보가 가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경제 선순환, 어떤 투자, 어떤 지출이 그 이상의 소비 확대를 불러와서 경제 창출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케인스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의 이 전설 케인스가 얘기한 승수 효과입니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건 지출과 투자를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그래서 경제가 확장된다. 이게 승수 효과거든요. 근데 1조를 지출했는데 2조 원의 소비 지출 효과가 나면은 승수 효과는 2조. 1조 곱하기 2는 2조 원이니까 이게 승수 효과 이제 승수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나 민간 투자가 연쇄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유발해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승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호텔 경제학은 뭐냐?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그 10만 원을 갖고 호텔 주인은 10만 원 전체를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고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순환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가구점으로 가구점 치킨집에서 가구점 문방구에서 다시 호텔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소비가 진작에 돼가지고 경제가 선순환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것이 호텔 경제학인데 돈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 거죠. 일종의 경제 순환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것까지 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서 떠나더라도 돈이 없어진 거예요. 예약금이 사라진 거예요. 이 동네로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어. 이것이 경제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딱 들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구의 경제 이론인지 아시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먹고 나서 돈이 돌아가서 경제가 살렸다 것까지는
뭐 100번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예약금 취소하고 돈 10만 원 다시 가지고 떠났어. 그 1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빌리든지 차입 경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 받든지 땅을 파가지고 뭘 10만 원을 찾아내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결국 가계빚이 늘어나는 거고요. 국가빚이 늘어나는 거죠. 부채 경제가 되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는 해괴한 경제 성장 이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를 만드는데 이게 부채 주도 성장, 빚 주도 성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TV 토론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괴짜 경제학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돈이 순환되기만 하면 마치 무한동력처럼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순환의 대기본 법칙, 대법칙은 새로운 원칙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전제 조건이죠. 새로운 부가가치, 즉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대전제로 해서 많이 성립되는 것이 경제순환이고 경제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동력 없이 디파짓, 그 호텔에 10만 원 걸었다가 10만 원 빼내는데 건 10만 원 가지고 무슨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순환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년 전 이 말을 꺼냈던 이재명 후보가 8년 뒤에 아무런 수정 가감 없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가 전 대체 뭔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철학, 기본 경제 원리도 있는 것인가? 기본 이념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한 경제 이론이다. 내가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현금이 없어. 은행에 잔고도 없어.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카드로 이제 돌려막는 거예요. 카드로 막고 이 카드에서 또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저 카드로 이 카드 막고 C 카드로 B 카드 막고, 이 카드 돌려막기랑 같은 거다. 다른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지그룹 세력이 이번에 김문수 후보 찍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어. 거짓말한 거죠.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승리했어라고 막 열광된 분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텔 경제학, 가짜 경제학 이론이랑 똑같은,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그 주변에 별의별 이제 경제 모임 그룹들, 자문 그룹들 줄 잡아도 100명 이상, 200명에 가까운 경제 책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경제학자들 중에 그래도 경제학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케인스의 승수효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만 놔뒀겠느냐. 그런데 가만 놔둔 이유는 뭐냐. 이게 권력이 무서우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걸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건가? 호랑이 털 수염을 뽑기가 어려웠던 건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될까? 경제가 제대로 될까? 이재명 집권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별별 걱정까지 다 생기는 5월 20일 오전이었습니다.